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하나오션은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이 두 개만 보시죠. 5%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8% 빠졌습니다. 8%. 그러면 하나오션이 제일 많이 올랐고 조정을 제일 안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주도주는 제일 많이 오르고 조정을 제일 적게 받는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오는 것일까? 자, 일단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조정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 그리고 앞으로 25년 지금 진행 중인데 23년, 24년 동안 나스닥을 이끌었던 종목은 뭐냐? 또는 2010년도부터 2020년 초반까지 나스닥을 이끌어왔던 종목은 애플이죠. 그럼 23년, 24년 이때 이끌어왔었던 종목 뭐예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엔비디아 주가를. 엔비디아처럼 진짜 끝장나는 기업, 진짜 전 세계의 이 주목을 받는 기업들도 조정을 받아요. 보세요. 142달러부터 한 달 동안 100달러를 하회하는 정도까지 내립니다. 이 3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호재,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조정은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하나오션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근데 그 조정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오늘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자, 내용 보세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왜 상승을 시작을 했느냐? 원래 하나오션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약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장기 차트 놓고 딱 볼게요. 한 2년 정도입니다. 그쵸? 23년도에는 어떻게 조금 뭐 하나오션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23년도에 조선주들이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쭉 와서 24년도가 됐는데 24년 4월 달부터 다시 시세를 내기 시작하죠. 이땐 슬쩍 따라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부터 처집니다. 그쵸? 2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 이때까지 딱 쳐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근데 이 6개월 동안 6월, 7월 달은 현대중공업 위로 치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는 LNG선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LNG 선박이 하나오션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수주잔고 자체가 조선은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잔고 자체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수주잔고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시세가 처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를 매매할 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이쪽으로 매매를 했어요. 제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A 업종, B 업종, 뭐 C 업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업종이 주도 업종이야. 그럼 A 업종 내에서 우리가 분산해서 넣는 겁니다. 종목군에 따라서. 그렇죠?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그쵸? 내 자금을 계속해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제 계좌를 열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 딱 11월 달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한국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뭐라 그랬느냐? 당선인 신문에서 조선, 원전은 한국이 최고다. 특히 조선은 한국이 최고다.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방산 쪽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하나오션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싸다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리네 이러면서 딱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정확하게 여기예요. 여기서 왜 매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57%의 수익을 봤는데 왜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느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 매매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구간 내에서 이번에 다시 그런 타점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이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저는 정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걸 어느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시세가 나온 걸로. 제가 이쪽 구간에서 팔면 안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댓글 달린 거 보잖아요. 하나오션 제가 이쪽 구간 계속 말했거든요. 이때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신고가를 만약에 이쪽 구간에서 떨어질 것 같았으면 이쪽에서 신고가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임기 초반인데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더 좋은 모멘텀이 붙어 있는 이유는 미국은요, 원래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20년도부터 계속 유지돼 왔었던 법인데 이 내용이 뭐냐?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미국 국적 선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보하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쪽이 원래는 1차 산업, 2차 산업 시기에는 주도 산업군, 그렇죠. 기간 산업군으로 분류가 돼서 정말 높은 마진율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엄청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앞서갈 수 있었죠. 근데 1970년, 80년, 9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죠, 고도화됐죠.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산업의 패권이 넘어갔잖아요. 이러면서 조선업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목상이 아니라 남아있는 쪽, 조선 업종에서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하고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이 조선에 대해서, 그쵸, 건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군함에 대한 건조 능력도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두 척이 채 안 됩니다. 건조 능력 자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군을 재건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쵸, 증강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미국 함정 건조기를 열렸다. 그쵸?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 러브콜을 첫 번째 1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함정 건조법에 발의를 했다. 존스법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길게 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시사한 가운데 이거 11월 달에 있었던 내용이고,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거 무조건 통과죠. 이거 왜 통과되는지 아시죠? 트럼프가 의회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레드웨이브라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조선주의 호재가 돼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선반영한다. 하나오션이 지금 또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세를 냈었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시세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적 보잖아요. 보시면 5년치 실적 한번 보시죠. 19년도에 6천억 적자, 20년도에 1조 500억, 21년도에 1조 3천억, 22년도에 8조 8,500억 이렇게 적자를 봐왔어요. 그리고 23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2,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어때요? 5천억.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적자를 봐왔었던 데에 비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 10년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조선 빅3, 그렇죠. 빅3는 지구상에서 빅3는 한국에 다 모여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런 정도의 적자를 봐온 거예요. 하나오션이 왜 하나오션입니까? 이 원래 대우조선의 양이었어요. 근데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방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그룹 전체가 실적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동유럽 쪽으로 뭐 K2 흑표 이런 것들 다 수출하죠.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 뭐 K9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선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한화그룹은 정말 이 방산 쪽에서 정말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실적 적용이 지금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24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적자 봐온 거에 비하면 21년도에 1조 7천억, 22년도에 1조 6천억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2,300억, 그리고 25년 예상치 6,300억 이익, 26년 예상치 9,700억 이익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익을 26년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2년, 21년도에 적자를 봐온 것만큼도 다 돌리지 못한다. 주식시장은 실적이 안 좋을 때 올라갑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자는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하나오션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무조건 5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는 등락을 하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군에 대한 타점,
그리고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화는 어느 구간에서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이렇게 올려보시면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0.3% 상승해서 끝났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도주들은 강했다. 그쵸? 밑에 보시면 주도주들 두산에너빌리티 12% 급등. 제 채널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영상들 제가 거의 매일 올리고 있는 영상들인데 왜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매매하는 거를 제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날 12% 급등. 목요일까지 제가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15% 수익 중에 있습니다. 몽땅 보여 안 팔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것들 6% 상승 금요일날. 그쵸? 16%대 수익 중 몽땅 뭐야 안 팔아. 그쵸? 내용 보시면 이번 주 초반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는 10년물 기준 4.5%대로 안정화가 되고 관세는 목적이 아닌 수단. 아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미증시가 떨어져. 그러면 트럼프가 트위터를 막 씁니다. 미증시가 막 올라와.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4월 달에 관세 시작할 테니까 너네들 4월 전에 협상안들 다 가지고 와봐. 이 얘기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증시가 또 올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는 미국이 망가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세 매길 거야 이러면서 미증시 떨어지면 관세를 매기는 시점에 대한 조정. 그리고 여기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세를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세를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미국이 더 협상 우위를 가지고 가고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떨어지면 트럼프가 다시 올려줍니다. 그럼 최소한의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처럼 시장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거나 흘러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안 나온다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고 주도주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써놨어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플러스 방산. 그럼 조선과 방산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그렇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거고 저는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 사니까 50%,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필요하죠. 근데 조정은 그쵸?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실제 매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바뀌죠? 조회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B가 매수입니다. 어떻습니까? 57% 수익. 수직 상승하죠. 이런 상황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시작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하나오션 말고도 다른 종목 알테오젠 그쵸? 알테오젠 어때요? 또 매수했죠. 근데 그 전에도 어때요? 매수구간 계속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여기 3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럼 다른 조선주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 봤으니까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계속 여기선 아니잖아. 올라오면서 사잖아요. 그런 결과 36% 수익 구간. 방산 좋죠. 최근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여기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17%대 수익 구간. 그렇죠? 매매하는 상황 모두는요. 가격을 보고 매매하는 거고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하지만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화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의 목적이니까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자, 제가 1월 달에는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고 종목 장세가 실제 발생을 해서 하나오션으로 제가 여기 보여드린 내용처럼 여기 보시면 한화오션, 그쵸? 매매를 한 결과 57%대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정말 5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는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시장이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처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